다음으로 지방 소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제 짐작을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는데 지방 소멸 이게 어떤 뜻입니까? 저희가 뭐 소멸 뭐 이런 자꾸 용어를 쓰니까 위기를 무슨 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사실 꽤 들었었어요. 근데 이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뭐 없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재의 인구보다 젊은 여성들이 혹은 젊은 층들이 유출하게 되면서 한 향후 30년 정도 후에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그 상호 네트워크가 있을 거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그 농촌 지역에 가더라도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뭐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 시설들이 있는데 인구가 반으로 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인 인구 수준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 2배의 인구가 있을 때에 운영되던 우리 소상공인 가게들, 점포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이제 운영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 공동체가 사실상 유의미한 사회 경제적 네트워크로서의 어떤 의미를 상실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소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상호 박사님은 지방소멸 보고서를 쓰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선구적이신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역 고용과 관련된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일인데 지방을 다니면서 그 출산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저출산 대책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제가 마스터 보고서를 딱 접하게 되면서 느꼈던 게 출산율을 높이는 게 지방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가 수준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자체가 빠져나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또 하나 지방에 보면은 청년 일자리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는 목표가 고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고용률 높이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일자리 사업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용률이 확 높아져요. 근데 적어도 고용률은 높아질지언정 그런 지역에서 청년층들은 할 일이 없거나 혹은 임시직 일자리라서 안정된 생계를 할 수 없어서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대안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지방에 대한 대책, 우리 인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상식적인 건데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우연찮게 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이런 계획들을 정부의 걸 보게 됐어요. 저는 인구 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보니까 제가 느끼는 이런 생활 속에서의 절박한 문제들이 지방의 관점에서 이렇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불과 2, 3년 전 얘기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좀 경각심이 되게 쉽고 구체적이게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양 나온 김에 지금 지방소멸 보고서도 쓰셨으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의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고 분류하나요?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일 높은 곳이 의성군 시군구 수준에서는 이라고 하는데 0.2가 채 안 됩니다. 즉 고령 인구 10명 중에 젊은 여성 인구가 2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 안에서도 신평면이라는 곳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의 그런 여성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 노인 나라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유사한 지역들에 보면 아까 제가 공동체로서의 유의미한 기능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수준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인구 전체가 이제 소멸의 위험에 처한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마을은 5군데, 3군데 이런 가구들에 뭐 80대신 노인들만 사는 곳도 있고요. 제일 놀란 건
청년회 노인분들 만나보 청년회라고 젊은 제일 막내들이 보통 5, 60대세요. 예, 청년회죠. 청년회 막내가 이제 5, 60대 그런. 예. 심각하네요. 지자체들 입장에선 당장 참 큰 위협으로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층 유입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할 텐데요. 그런 정책이 좀 뭐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이 되는 거고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뭐 혹시 좀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일본의 사례를 들으면 뭐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먼저 1억 총활약상이라고 되게 뭐 뉴스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서 전체 이런 문제들을 컨트롤 타워를 하는 장관을 뒀었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인구 유출을 지방에서 막기 위해서 이제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 유출의 저지선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떠났던 청년층들을 돌아오고 그리고 새로운 청년층들을 받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정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책의 효과가 있으려면 제가 충분히 크거나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나라로 치면 청년들에게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자.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도 임금의 60, 70%까지. 우리는 지금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사회와 반드시 등식으로 이렇게 연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유출 저지선이라는 개념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1억 이하로 내려가서는 일본 사회 전체가 쇠퇴에 직접적으로 돌입되기 때문에 뭐 예컨대 많이 알려져 있죠.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축소된 도시 인프라를 모으고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집중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킹 하는 거죠. 편리하게.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개선들을 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 지방 소멸 문제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연관이 있다면 뭐 어떤 연관성에서 봐야 될까요? 이게 제가 즐겨하는 표현 중에 인구 저수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한민국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인구의 물이 아주 많았던 그 풍요의 시대에는 초록빛이 많았지만 인구의 저수지가 말라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바닥이 얕은 곳부터 점점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구 위험 지역들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처음에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들, 그 다음에는 지방의 거점 대도시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사는 그런 도시들에게도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서로 의존되어 있는 건데 재밌는 건 지방 소멸 위험이라는 것이 일부는 아니죠. 낙후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농촌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통계 그 국토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축소도시라는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축소도시들은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도시들인데 그런 곳들이 어떤 곳이냐면 나주, 안동, 그다음에 김천 이런 곳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뭐냐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청이 이전한 곳이고요. 나주나 김천은 혁신도시로 지금 지정된 곳이에요. 물론 이전으로 인한 어떤 도시 성장 인프라 효과가 제대로 투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타나고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부산 영도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소멸 위험이 진입했습니다. 대도시에서도 고령 인구가 젊은 여성 인구의 2배를 넘는다는 건 정말 이건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예측했던 것처럼 점차 광역 대도시에서
서울의 위기로 번져나가고 있는 그러고 볼 수도 있고요. 아까 폐교의 사례로 볼 수 있듯이 그런 작은 징조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기자님, 그렇다면 이런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매력적인 도시에 살고 싶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과제가 남는데, 지자체끼리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예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 오면 이런 게 뭐 일자리가 많고 뭐 기업이 너무 많고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도 많아라는 식으로 서로 자기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순진한 생각인가요, 박사님? 아니요. 지금 일본에서는 그 광역지자체 지사들이 직접 서울로 가서 우리 이 고장이 살고 좋은 곳이에요. 일자리도 있어요. 저희는 당신 젊은 층들을 위해서 집도 마련해주고 학자금 대출까지도 저희가 갚아줄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그 지방 소멸이 높은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몇 분들은 벌써부터 그런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좀 개선은 필요하겠죠. 예, 두 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그 두 분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소감 듣는 걸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보통 경보가 온다고 해도 불과 몇 초 전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와 관련된 위험 신호들은 이미 수십 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이미 비가역적인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이미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늦었다고 얘기하지만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인구 절벽, 인구 감소라는 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구 절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인구 절벽이라는 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구나, 이렇게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신호에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이 아니고 인구 감소라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다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지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늦기 전에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인구 문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